자, 이제 앞에 개요편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는 곳이냐? 여기는 통상 한 문제가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곳에서. 물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에 연속의 법칙, Q는 AV,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혹시 두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개요편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절. 자, 이것과 함께 사실은 보편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디에 속하냐면 시설개론에서는 개론 총설에 속해요. 한 장을 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설비에 있는 열과 관련된 것이 해서 하나의 총설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걸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열을 여기서 해놓고는 챕터가 지나가서 난방편에서 열을 얘기를 하면 다 잊어버려. 가지고 그 설명을 하려면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편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열 편하고 해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봤던 26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26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절 급수의 일반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냐면 여기선 통상적으로는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용수, 무슨 말이에요? 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수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에서 내려오는 비나 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식수원으로 삼습니까? 그러면 지표수라고 해요. 하천의 담수라든가 호수의 담수를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책에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건물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어디에서 식수원에서 물을 뭘 해줍니까? 걸러주고 그리고 살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물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 도시에서 공급하는 물 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시수, 시티 워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도시화가 돼서 정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물을 배관을 통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시수라고도 한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이런 물들은 일단 어디에 쓰인다? 식용수로 쓰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물을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물을 뭐 했느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재처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정도의 정수를 하고 낮은 정도의 소독만 하게 됩니다. 이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중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에 쓰인다? 자병수로 쓰인다. 자병수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이런 얘기죠. 가령 변기를 세척한다든가 자동차를 세척한다든가 또는 냉각용수로 쓰인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은 깨끗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재처리한 물을 뭐라고 한다? 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썼던 물들을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바깥으로 내보내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공공배수관로로 내보내면 자, 이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수는 자, 여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물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공공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어떤 것? 지하수, 빗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하수라고 하더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용수, 그 다음에 자, 중수는 어떤 것? 재처리한 물이라든가 또는 자, 건물에서 비상용수로 관정을 뚫을 수도 있겠죠. 자, 우물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초창기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정수법.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수원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수원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한다? 가라앉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물질을 가라앉힐 때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는다. 중력심전. 자,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입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약품을 써서 가라앉힌다 해서 뭐라고 한다? 약품 침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폭기는 자, 이거 뭐냐면 공기에 노출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산소하고 접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폭기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 공기에 노출되면 물 속에 있는 잡냄새가 제거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중력 침전이나 약품 침전 말고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이온은 철이 이온화되면 산화철은 자, 이가 양이온이 있고요. 삼가 양이온이 있는데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삼가 양이온이 물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자, 산화 제2철의 형태로 되면 가령 이런 식으로 변하면 이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 됩니다. 자, 우리 녹슨 못의 색깔이 녹슨 철의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색 또는 적색에 가까운 색깔로 변해 있죠. 불용성이에요.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철 가령 수산화 제1철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뭘 해줬다? 산소하고 접촉을 해서 산화를 시키면 자, 수용성 금속이 수용성 철이 뭐가 되더라? 물에 녹지 않는 철로 해서 걸러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에 철분이 많으면 자, 물에 철분이 많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배관의 부식이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공기를 공급한다 또는 산소를 접촉시킨다 이것이
접촉시키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폭기. 그래서 여과는 뭐예요? 미세한 것들을 걸러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랬습니까? 멸균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멸균을 뭘로 시킵니까? 법상으로는 염소 소독하게 돼 있죠. 염소나 또는 뭘 가지고? 표백제를 가지고 염소를 시키는, 자, 멸균시키는 경우가 많죠. 뭐 또 있어요? 그 밖에. 자외선도 있고, 그리고 또 오존도 있네요. 뭐 이런 것 등으로 멸균시키겠다. 자,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기본 과정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건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물의 정수법에는 뭐가 있다? 채수, 침전, 폭기, 여과, 살균, 급수 과정이 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때만, 그러면 왜 했느냐? 왜 했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럴 때 한번 잠깐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겨봅니다. 자, 넘겨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수질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수질 관련해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물의 경도인데, 자, 하드니스 오브 워터예요. 사실은 이 경도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드니스라고 하는 말을, 자, 여러분들, 하드란 말이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work hard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드란 말은, 그래, 아이스케키에서 하드, 그럼 단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렵다, 사용하기 곤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에 불편한 정도의 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일반적으로 힘드냐? 그랬더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광물질,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칼슘 이온이라든가 또는 마그네슘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칼슘 이온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석회분으로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뭐 이렇다고 그러죠. 우리가 유럽, 특히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지역은 물이 어떻습니까? 석회분이 많아서 그 물 자체로는 마시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끓여가지고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서 마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많으면, 자, 이런 석회 물질이 많으면 세탁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게 되면 스케일이 많이 끼게 되니 보일러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물속에 녹아있는 이런 것들의 양,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요거 하나 지워주세요. ppm입니다. M을 지운다고 그래놓고 제가 깜빡 잊고 안 지웠네요. 자, 이런 거예요. 단위 부피당의 그 양을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농도로 표시할 건데 뭘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뭘로?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합니다. 농도를 어떻게 했다? 환산한 값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츠 퍼 밀리온이라고 그래서, 자, 이걸 100만 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만분율로 표시하고 파츠퍼 밀리안으로 표시하는 단위는 자 밀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부피의 단위와 질량의 단위는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 밀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떤 뜻이냐면 천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m는 몇 밀리미터이다? 1000밀리미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1g은 얼마예요? 1000mg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죠. 트랜스 지방이 0.2g인가 미만이면 0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트랜스 지방이 0이라고 나옵니다. 절대로 0이 아닙니다. 0.2보다 안 되니까 0이라고 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많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비타민 같은 거 넣으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200mg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0g. 근데 여러분들 사 먹는 음식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트닝이나 가공버터나 마가린은 필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갑니다. 식물성 경화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안 사 먹는 게 좋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형이 제가 좋아하는 걸 보고 너 매일 빵만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할 때 자 포도당을 섭취하는 건 좋지만 과도한 건 좋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100만 분율로 표시하는 것 그러면 1리터 속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 몇 밀리그램이 들어가 있다 요 뜻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만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1g의 물속에 자 몇 g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니죠. 어떻게 된다? 밀리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도라고 하는 것의 표시는 뭘로 한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것들이 물속에 있는데 첫 번째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했습니다. 두 번째 농도의 환산 단위는 뭐다? 100만 분율. 그래서 pp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그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밀리그램 퍼 리터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경도를 나타내는 말에는 사실은 이보다 자 경수, 적수,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수란 말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드 워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연수란 말은 자 소프트 워터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온천물 생각을 해봅시다. 온천물은 물이 딱딱하던가요? 아니죠. 미끌미끌하죠. 광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끌미끌합니다. 그런데 온천물 가지고 내 몸을 비누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누가 거품이 안 나죠? 자, 그거는 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비누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요거 이 농도가 큰 물을 경수 또는 무슨 물이라고 더 얘기를 합니까? 샘물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끓이면 스케일이 발생한다. 자, 그 위에 경도의 분류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보시면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자,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수도 있고 적수도 있고 경수도 있다. 자,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자. 경수부터. 자,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적당하지 않다. 왜? 끓이면 뭐가 발생하니까? 스케일이 발생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적수란 말은 마시기에 적당한 음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연수는 자, 경도가 낮죠. 자, 그래서 소프트 워터라고 하고요. 또는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무슨 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단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자, 이거 같이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세탁이나 염색이나 보일러용에 적합하다. 자,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대신 배관의 부식의 염려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첨관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 극연수, 멸균수, 증류수는 자, 이것은 경도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 어떻게 되더라? 연수보다 부식이 더 심하게 시킵니다.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내식성이 있다고 하는 연관이나, 연관은 뭐죠? 나무로 만든 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황동관, 동에다가 여러분들 청동, 황동 다 배웠죠? 청동은 뭐죠? 동에다가 주석을 함유해서 단단해진 동을 청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식성도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황동인데, 자, 내식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더라? 부식이 되더라. 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기억하자? 두 가지. 하나는 탄산칼슘의 농도로 환산했다. 그리고 경수는 샘물이라고도 하는데, 자, 끓이면 스케일이 발생을 하고 보일러 용수로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이것부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연수.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적합한 물은 어떤 물이다? 연수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 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슨 문제가 있다? 부식이 빨라진다. 그래서 연관이나 황동관도 부식을 시키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걸 별표 쳐놨습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박스에 경수라고 하는 것, 비누가 녹지 않고요. 열교환기나 배관계통 등에 사용하면 그 내면에 뭐가 생긴다? 석회질의 침전에 의한 스케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세탁, 표백, 염색 뿐만이 아니라 양조, 제주공업 등에도 적당하지 않고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 내 스케일의 생성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pH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물에는 수소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죠. 그런데 염의 종류에 따라서 H+하고 OH-로
분리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가 많아지면, 염산이 많아지면요, 이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합니다. 염산이 많아지면. 그리고 만약에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오면, 자, 요 OH-가 증가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많아지면 산이라고 하고, OH-의 농도가 많아지면 뭐라고 한다? 알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로그 H 플러스 분의 1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pH라고 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pH 구조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로그 값이라고 합니다. 이과인 분들은 이 로그만 보면 성질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pH는, 자, 먹는 물이든 우리가 오수를 배출하든 중성에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암기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자, pH 얼마에서 5.8. 뒤집으면 8.5. 자, 그래서 항상 이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자, 어떻게 돼 있다? 5.8에서 8.5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pH 범위라고 하는 것은, pH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냐면 0에서 14까지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다고요? 0에서 14까지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가운데가 7이죠. 이 7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로는 빨갛게 변하면 0쪽으로 간다 이래서 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랗게 변하면 뭐라고 하느냐? 알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산이다, 알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콘크리트는 알칼리라고 그랬었죠. 모르타르도 알칼리라고 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참고. 자,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다? 5.8에서 8.5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31페이지 보시면, 자, 이건 안 띄워놨어요. 먹는 물에 수질 기준이 나와 있죠. 딱 봤더니 1번 신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 한 두세 장이 더 있어요. 두세 장이.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하나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도는 1000mg/리터. 가로 열고, 자, 수돗물의 경우에는 300mg/리터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숫자는 뭐부터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수돗물의 경도부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 첫 번째. 자, 일반적으로 먹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경도가 얼마? 1000mg/리터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두 번째, 수돗물의 경우에는 몇 mg/리터다? 300mg/리터다.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경수, 자, 적수,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딱 봤더니 110과 90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시 30페이지, 29페이지 앞으로 가면 경도의 분류에는 뭐가 있냐면 총 경도는 일시경도와 영구경도로 나눠져 있는데, 일시경도와 영구경도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연수, 적수, 경수를 나누는 것은 일시경도의 값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돗물 이런 것들은 총경도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300mg, 1000mg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거기 쭉 보면 뭐 과망감산 칼륨, 자, 다시 31페이지로 와서 자, 냄새나 맛 3번 나와 있죠? 4번 동, 색도, 세제, 7번 수소이온 농도는 pH 얼마? 5.8에서 8.5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겁니다. 아연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염소 소독하죠? 그래서 9번 보시면 염소이온은 얼마?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쭉 넘겨봤더니 탁도도 나와 있고 황산이온도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방사능에 관한 기준으로 세슘, 스트론튬, 또 뭣도 있습니까? 자, 요즘 일본 오염수 문제가 조금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올 거다? 삼중수소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최근에 방류를 하게 됐는데 이 물이 순환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그때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까지 무엇에 관한 얘기했다? 우리 수질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급수량과 급수량 산정과 급수 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급수 설계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수 설계를 할 때는 자, 뭐 이런 얘기죠. 건축물의 목적도 알아야 될 거예요. 용도, 크기 이런 것들을 알면 뭘 결정하게 될 수 있느냐면 당연히 급수량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급수량을 알면 당연히 자, 어떤 규모로 급수를 해야 될지 급수압과 그리고 급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급수 방식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이것에 따라서 배관을 어떻게 놓을 건지 배관 방식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 급수관의 관의 직경이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급수량, 산출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급수압의 결정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급수 방식, 배관 방식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급수량 산정에 관한 얘기를 해봅니다. 자, 개요에 나와 있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 들어가서는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급수량 산정은 자, 이런 얘기예요. 물을 건물에 얼만큼 공급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용도와 규모를 첫 번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3페이지 표를 보시면 자,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쭉 나눠져 있죠. 자, 아파트 그 다음 자, 한번 보자고요. 거기 200에서 250리터 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직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한번 보죠. 자, 거기 백화점 한번 봐봐요. 자, 33페이지 표입니다. 33페이지 표를 보시면 자, 백화점은 1일 평균 사용 수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리터 데이 인입니다.
1인당 3리터 정도 쓴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물을 쓰지 않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아파트는 꽤 많죠? 200에서 250리터가 되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용도에 따른 구별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이 어디다? 백화점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파트나 호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호텔 한번 봐봐요. 34페이지 호텔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저래도 많이 쓰겠어요. 왜 많이 쓰겠습니까? 일단 숙박비 아까워서라도 욕조에 물은 받아놓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어디다? 호텔이다. 자,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급수량 산정은 뭘로 하느냐? 그러면 자,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뭘 가지고 한다? 인원수를 가지고 한다. 앞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리터를 쓰는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하나는 인원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면적에 의한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때 자, 여러분들이 33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연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에다가 뭘 곱해주느냐면 유효 면적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더라?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 뭘 가지고 한다? 위생기구 수를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데 위생기구 수만큼 전부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뭘 고려하게 되느냐? 동시 사용률을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자, 3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기구의 동시 사용률이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일 때는 100%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개일 때는 자, 네 개가 나왔네요. 몇 퍼센트? 70%. 자, 그래 놓고 쭉 가서 100개일 때는 몇 퍼센트 공급한다? 33% 공급한다. 자, 이렇게 위생기구마다 조금 다르지만 자, 이렇게 뭘 고려해서 동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퍼센트로 해준 것이 뭐다? 동시 사용률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급수량 산정하는 방법, 인원수에 의한 방법도 있고 면적에 의한 방법도 있고 위생기구 수에 의한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자, 위생기구 수를 가지고 산정을 할 때는 뭘 고려한다? 동시 사용률을 가지고 고려하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이 나와 있고 평균 예상급수량이 있는데 요건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뭘 봐야 될 거냐면 급수 압력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로 공급하는 급수압은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건물에서 급수할 때 밑에서 위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요. 자, 위에다가 고가 탱크 또는 옥상 탱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위에서 밑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공급하면 뭐라고 하고? 상향식이라고 하고, 자, 위에서 밑으로 공급하면 뭐라고 할 거다? 하향 공급 방식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수압이 어디가 가장 낮겠습니까? 최상층이 일반적으로 수압이 가장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압을 결정할 때는 자, 급수압력의 결정은 최상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압이 너무 높으면 자, 기능은 편리하지만 소음이 커지고 자,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을 공급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자, 그 멈추는 것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고 배관에 충격을 줘서 소음이 나게 되는데 이것을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다. 그래서 배관 파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압은 적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택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크면 뭐가 커진다고요? 소음이 커지니까 자, 소음의 문제 때문에 수압을 좀 낮춥니다. 그래서 자, 얼마? 300에서 400 킬로파스칼 또는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정도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사무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400에서 500 킬로파스칼 정도로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이어져 있죠? 300에서 400, 400에서 얼마? 500.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암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는 0.3에서 0.4, 0.4에서 0.5 메가파스칼이네요. 자, 둘 중에 하나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오피스텔이나 사무용 건물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과 완전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수압이 높아서 소음이 제법 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호텔은 뭐가 중요하다? 소음이 크면 안 되겠죠. 소음이 낮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받습니다. 자, 위생기구에 필요한 자, 위생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저 필요 급수압이 있어요. 뭐가 있다? 최저 필요 급수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자, 세면기는 자, 지금 보니까 55, 70, 100, 170, 170, 5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뭐냐면 55kPa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면기는 일반적으로 얼마의 급수압이 필요하다? 55kPa이 필요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샤워기는 이게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90년대 시험 문제가 2000년대 초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샤워기는 얼마로 나왔냐면 70kPa로 나왔어요. 그런데 종류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55kPa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70kPa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 치고요. 자, 그 다음 대변기도 봅시다. 자, 일단 자, 세정 밸브. 자, 기초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죠. 세정 밸브는 또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플러시 밸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시 밸브는 몇 킬로파스칼이다? 100kPa. 그 다음 강력한 수압으로 오물을 배출해내는 것이 블로우 아웃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나 호텔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건 몇 킬로파스칼이다? 170kPa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일단 하나라도 기억을 합시다.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면기에서 나온 수도꼭지는 몇 킬로파스칼이 필요하다? 55kPa이 필요하다. 최저로
자,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 못 외우겠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요것부터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몇 킬로파스칼이다? 300에서 400 킬로파스칼이 필요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